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UBC 울산방송 옴부즈맨 프로그램 TV와 시청자 6월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예능 프로그램은 해외에 판권이 팔려 리메이크 될 만큼 개성 있는 콘텐츠와 신선한 재미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음악, 휴식, 건강 요리 등 예능의 주제도 다양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찾아봐야 할 예능 프로그램이 한두 개가 아닌데요. 한편 코로나19로 바뀐 일상에 걸맞게 예능 프로그램 트렌드도 바뀌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접촉하는 대신 거리를 두고 집 안으로 향하고 있는 건데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로 나가 촬영하던 것도 거의 멈췄습니다. 해외에서 촬영됐던 요리 예능은 배달 음식 문화에 초점을 맞추었고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며 퀴즈도 풀고 이야기도 나눴던 예능은 일부 출연자를 사전에 선정하여 촬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예능 프로그램이 찾아낸 자구책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로 나타난 이런 예능 트렌드는 아무래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집이나 개인에게 국한되는 예능 프로그램은 자칫하면 단조로운 재미를 줄 수는 있겠지만요. 그 안에 새로운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믿고 기대해 보도록 하죠. 6월 TV와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시청 소감을 만나보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햇살을 받은 초록빛이 먼저 6월 12일에 방송된 좋은 날 좋은 시간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싱그러운 매실의 계절 6월이 왔음을 알리는 리포터의 매실 농장 체험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와, 여기 엄청 초록초록합니다. 제 뒤에 있는 게 매실이죠. 예. 아니, 그러면은 이 매실을 수확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주로 여기는 체험학습을 많이 하는 데라서 체험해 볼 수 있어요. 따고 또 만들고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6월의 제철 과실인 매실을 소개해 주어 때를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어 좋았다는 시청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덧붙여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요리 정보도 알짜배기 정보였단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지금 붓고 있는 건 탄산수입니다. 이 취향에 따라 양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고 나서 레몬 조각과 오디를 올려서 예쁘게 모양을 내주시면 됩니다. 어디까지? 이어서 6월 13일에 방영된 필환경시대 지구수다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입니다. 시청자 똥그리맘님은 시청 소감을 전하기에 앞서 정규 편성이 되기 전에 방영됐던 다큐멘터리 2부작에 대한 후기도 남겨주셨고요. 더불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습관들을 꼭 실천해 보겠다는 다짐과 제로 웨이스트 숍 착해가지고에도 잊지 않고 방문해 보겠다는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한정우님께서 특히나 이게 열혈 장사품이 있어요. 다음에 우리 조금 더 끓이지 않겠습니까? 한 번 더 와주세요. 다음은 6월 5일 생리통을 주제로 다뤘던 TV닥터 처방전에 대한 의견입니다. 아무래도 많은 약들이 해당이 되겠죠. 내성이라는 거에 대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생리전, 생리통 약도 내성이 생기게 되는 건가요? 예. 보통 우리가 생리 때 먹는 진통제를 하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말하는데요. 네. 이런 진통제를 1년 내내 먹는 것도 아니고 생리를 한 번 할 때 2, 3일 정도로 짧게 복용하기 때문에 그리 오래 먹는다고 볼 수 없고요. 약물 자체 또한 내성이 시청자 미장센님은 생리통 진통제 복용으로 인한 내성의 발생 유무에 대해 알게 되어 유익했다는 의견과 생리통의 원인 중 하나인 생리불순에 대해서도 다음번에 더 자세하게 다뤄주었으면 하는 의견을 더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린예술무대 뒤란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녹화가 잠정적으로 중단됐던 뒤란은 지난 방송 무대들을 만나보는 뒤란 음악 앨범으로 편성되어 방송되고 있는데요.
6월 12일 방송에서는 발라드 앤 R&B 3편으로 거미, 이은미, 린, 신효범 등 다양한 가수들의 무대들로 채워졌습니다. 너처럼 사진으로 본 그날 99년 1월 31일 그날 이후 지금 시청자 아침형 인간님은 최근 드라마 OST에서 리메이크돼 역주행 인기를 얻고 있는 신효범의 무대에 대한 후기를 전해주셨는데요. 원곡만큼 뛰어난 감동은 없으며 본방사수하길 잘했다는 의견과 다시 보기가 가능하였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따스히 받아주는 너에게 세상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너를 너무 사랑해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여러분의 소중한 시청 소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UBC 울산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에 방영된 프로그램들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들 만나봤습니다. 먼저 좋은 날 좋은 시간에 대한 시청자 의견이 있었는데요. 6월의 제철 과일이죠. 매실을 소개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리포터가 매실 농장을 찾아 직접 수확도 해보고 매실로 만든 음식을 시식해 보았는데 시청자들이 대리만족하기에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매실의 싱그러움이 화면에서 전해지더라고요. 그리고 필환경 시대 지구수다에 대한 의견도 돋보였습니다. 의견을 남겨주신 시청자는 작년에 방영됐던 2부작 다큐멘터리도 이미 시청을 하셨던 분이셨는데요. 그 이후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구수다를 시청해주고 계셨습니다. 매회 차에 소개되었던 친환경 생활을 위한 꿀팁을 직접 실천해보고 울산 최초 제로 웨이스트 숍에도 꼭 방문하겠다는 이야기를 남겨주시는데요. 후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TV닥터 처방전에 대한 시청자 의견도 있었습니다. 여성이라면 꼭 겪어봤을 고통, 생리통을 주제로 한 110회에 대한 시청 소감을 전해주셨습니다. 평소 궁금했던 부분을 잘 알 수 있어서 유익했다는 의견과 생리불순에 대해서 더 자세히 다뤄주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뒤란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녹화가 중단됐던 뒤란은 뒤란의 음악 앨범이란 스페셜 방송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12일 방송에서는 린, 신효범, 거미 등의 옛 무대를 만나는 R&B 발라드 편이 방송됐습니다. 네, 최근 한 드라마에서 리메이크되면서 다시 사랑을 받고 있는 신효범의 노래를 뒤란에서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을 전해주셨는데요. 다시 보기를 통해 다시 한번 그 감동을 느끼고 싶다는 아쉬움도 남겨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많은 피해를 입은 업종 중 하나가 공연예술업계입니다. 올해 공연예술 통합예술 전상망에 따르면 지난 1월 공연예술업계 매출액은 약 400억 원이었으나 4월 말에는 36억 원이었습니다. 매출액이 눈에 띄게 감소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공연장이 휴관을 하고 예정돼 있던 공연이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되면서 공연업계에 종사하는 이들의 고용 불안도 사회적 문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공연업계가 안정을 되찾아 오프라인 공연이 무사히 재개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 조심스러운 첫걸음을 열린 예술무대 뒤란이 시작해보았습니다. 정부의 방역수칙에 따라 지난 6월 10일 올해 첫 녹화를 무사히 마쳤는데요. 그 가슴 뛰고도 설레는 현장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잠정적으로 중단돼 왔던 뒤란 녹화가 드디어 다시 시작됐습니다. 왠지 모를 긴장감 속에 리허설이 진행 중인데요. 아무래도 워낙 이제 공연이 오랫동안 쉬었다가 오랜만에 올라오시는 분들도 많으시다 보니까 베테랑 분들도 긴장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저희도 덩달아 옆에서 좀 더 긴장하게 되고 좀 더 하나라도 더 신경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UBC 울산 방송을 대표하는 장수 프로그램 뒤란. 다양한 장르와 무대로 전 세대와 소통하며 꾸준히 입지를 다져온 지역 음악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수많은 가수들이 함께한 무대는 시간이 지나도 가슴을 뜨겁게 하는데요. 원래 일정대로라면 오는 2월부터 실내 녹화는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는 야외에서 녹화가 진행됐어야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상황이 여의치 못했던 거죠. 제작진들은 기대와 걱정 속에 조심스럽게 첫 녹화를 준비했습니다. 정부의 권고 방역 수칙에 따라 철저한 사전 점검을 거친 후 다른 방안도 고안했는데요.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뛰어앉기 좌석을 해서 관객분들이 좀 적게 들어오는 것이 저희로서는 참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또 이 상황에 이렇게 또 멋진 콘서트를 우리가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다는 점이 거기를 상쇄시켜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멋진 콘서트를 위해서는 관객에게 전달되는 음향 시스템도 중요합니다. 일단 저희 열린 예술무대 디란 같은 경우는 방송 프로그램이기도 하지만 이제 관객이 있는 공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방송 음향을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제 시청자들이 관객들이 호응을 하고 그런 것들 현장 음을 좀 중요시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잘 전달하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고요. 관객보다 미리 현장에 도착한 출연진 스태프들에게도 기본적인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번거롭지만 안전한 공연을 위해선 필수죠. 걱정은 많은데 그래도 한 분 한 분 차례대로 검사에 협조를 해주시니까 진행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관객 입장 전 전체 스태프들이 마지막 점검을 합니다. 녹화가 이제 재개가 됐는데 미리 처음 말씀드릴 거는 상반기 8월까지 다 실내에서 이제 합니다. 격주로 실내에서 할 예정이고 9월 돼서 이제 야외로 나갈 예정이고 인터뷰 다시 한번 출연자의 동선과 무대 상황을 체크하는데요. 이번과 같은 녹화는 제작진도 처음이다 보니 더욱 신경을 씁니다. 저도 이번에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관객을 공연은 처음 하는 거라 좀 낯설 것 같아요. 관객들이 어떻게 반응을 잘 할지 아니면 더 재밌어 하려는지 옛날엔 모여 있으니까 되게 재밌어 했지만 지금은 떨어져 앉아서 이 사람들이 과연 재밌어할까 어떻게 느낄까 저도 좀 궁금한 편입니다. 녹화를 앞두고 공연장에는 하나둘 관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우스 가이드들의 안내에 따라 검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소독제를 하고 발열 체크를 하고 그리고 방명록에 온도를 적고 자기 전화번호랑 이름을 적는 정도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녹화를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 중인 모습 보기 좋습니다. 그만큼 뒤란을 기다려왔다는 거겠죠? 평소에도 한 번씩 왔던 공연인데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하니까 감회가 또 새롭죠. 안 할 줄 알았는데. 디란이 저희가 지방이어서 연예 가수들 공연 잘 못 보는데 되게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으니까 되게 항상 디란을 거의 매주 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선우정아 보러 왔는데 이번에 또 신곡이 나와서 되게 팬이거든요. 그래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한 칸씩 뛰어앉아 있는 이 낯선 객석의 풍경 상상해 본 적도 없을 텐데요.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뒤란 객석을 채워준 여러분 멋집니다.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이렇게 다시 뒤란이 시작됐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서울에서 있다 보니까 지금 방송들 관련돼서 이제 여러 얘기를 듣게 되는데 지금도 이제 객석을 비우면서 녹화하는 데가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뒤란이 이렇게 또 먼저 위험 부담도 좀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다행이고 일단 뒤란을 너무 좋아하시는 우리 팬들
관객분들한테도 너무나도 진짜 희소식이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2011년부터 현재까지 뒤란을 지키는 완소 MC로 함께해주고 있는 JK 김동욱. 진정한 뒤란의 가족입니다. 드디어 올해 첫 뒤란 녹화가 시작됐습니다. 야, 이렇게 저희가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뒤란의 완소 MC JK 김동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어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도 뒤란을 즐기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걱정과는 달리 뒤란의 녹화는 순조롭게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 뒤란의 귀한 패밀리 알리 씨의 무대입니다. 큰 박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뒤란 무대에 오랜 시간 함께해준 가수 알리의 진정성 있는 무대로 올해 뒤란의 첫 녹화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방송을 해도 다 무관중이었으니까 맞아요. 사실 예. 등장하자마자 울컥해가지고. 아 진짜? 야, 아니 심지어 첫 곡을 또 펑펑 울고 싶은 날에 막 이렇게 가사를 외치니까. 인사도 제대로 못했어요. 반갑습니다, 와, 진짜. 알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죠. 오랜만에 팬들과 만나는 반가운 자리. 열린 예술무대 뒤란을 그간 관객만 기다려온 것이 아니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편 녹화가 시작되면 중계차 안도 분주해집니다. 할게요. 예, 박수 스타트. 오케이. 자, 3 스타트. 잘 지내셨죠? 4 큐 스타트. 들이 늘어났죠. 그리고 이 확진. 생방송처럼 진행되는 무대 위의 모습을 놓치지 않고 담아내야 하기 때문인데요. 스타트. 자, 5 준비하시고. 그러니까 저희는 공연을 물론 녹화기는 하지만 이걸 거의 생방송 개념으로 하거든요. 왜냐하면 보러 오신 관객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중간에 막 끊기고 그러면 굉장히 또 보는 감흥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거의 생방 수준으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 기다려온 2020년 올해 뒤란 첫 녹화. 기다린 만큼 감동도 즐거움도 2배입니다.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데요. 울산 시민 여러분들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드실 텐데 이 뒤란에 와서 그동안의 그 힘든 것들을 잠시 잊고 기쁜 마음으로 공연을 즐기고 또 보람된 마음으로 돌아가셨으면 하는 게 저희의 목적이고 정말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뒤란 많이 사랑해 주세요. 뒤란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공연입니다. 여러분이 안전하게 관람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열릴 녹화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울산은 태화강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서 순천에 이어 우리나라 제2호 국가정원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 시민들은 정원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강해졌으며 시민들은 태화강 국가정원을 통해 자연과 친해지고 꽃의 아름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자연스럽게 도심 속 마을의 주택과 골목길에 정원을 가꾸는 낭만 생활을 꿈꾸고도 있습니다. UBC 울산방송은 지난 21일 아침 테마 스페셜 정원 예찬을 통해 정원에 대한 울산 시민들이 부쩍 늘어난 관심과 사랑에 대한 해법을 모색합니다. 구체적으로 울산은 물론 충북과 전남의 유명한 생활 속 정원을 소개하고 현재 진행 중인 중구 신기마을의 마을정원 가꾸기 활동을 담아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6월 TV 비평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울산시 민간정원 1호에 해당하는 정원 카페의 설립자는 사람들이 꽃과 나무를 통해 건강한 에너지와 아름다운 마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카페 내에 있는 온실 속 정원에는 야자수 나무가 이국적 분위기를 풍깁니다. 사계절 아름다운 모습에 반해 이곳을 찾은 방문객의 규모는 지난해만 12만 명에 이릅니다. 다음에 소개한 충청북도 괴산군의 허브가든은 20여 년 전 사라질 위기에 처한 잡초 가득한 마당과 허물어지는 집에서 시작됐습니다. 이곳의 단골 손님들은 계절이 바뀌고 꽃 피는 시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허브 카페를 운영하는 할머니가 직접 만들어준 허브차를 마시고 젊은 시절에는 노래, 그리고 지금은 꽃의 즐거움에 빠진 할아버지가 부르는 노래와 기타 반주의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순천시 교량마을에는 야생화 정원과 이야기 정원이 이웃에게 개방된 대표적인 개인 정원입니다. 금낭화, 매발톱, 섬초롱, 애기 용담 등이 야생화 정원을 찾는 이들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어옵니다. 또한 경기도 파주의 텃밭 정원에는 양파, 상추, 호박 등의 식용작물이 자랍니다. 식탁에 오르는 채소를 공급하기에 키친가든, 부엌정원, 야채정원 등으로도 불립니다. 텃밭정원은 어린이집 뒤편에 위치해 원아들이 보살핌을 받고 동네 주민에게 개방되어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울산과 전국의 이름난 정원을 둘러보고 태화동 신기마을과 학성동 10안길로 찾아갑니다. 태화동 신기마을은 큰애기 정원사를 육성하여 신기마을 5개 구역을 시민들이 마을 정원으로 직접 키워볼 예정입니다. 학성동의 골목정원은 주택가 집 앞에 화분이 놓여 있어서 오가는 주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휴식 공간으로 역할을 합니다. 이곳에 놓인 화분은 옛 울산역에 정차하던 기차처럼 길쭉한 형태로 눈길을 끕니다. 골목길에 꽃이 놓이면서 쓰레기 불법 투기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의외의 성과입니다. 주민도 서로 빗자루를 들고 나와 골목을 깨끗이 치우기도 하고 화원에서 꽃을 사와 골목 정원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어둡고 삭막했던 골목길이 정원이 되자 만나는 주민들이 미소를 짓고 반갑게 인사하게 됩니다. 지역방송과 지역사회가 울산시 정원문화의 확산과 발전에 뜻을 같이 하고 골목정원이라는 작은 성과를 낸 것은 방송이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공저널리즘에 해당합니다. 지역방송이 지역시민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지역방송이 존재하는 근거이자 지역 시청자의 사랑을 받는 이유라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역할입니다. 아쉬운 점은 생활 속의 정원문화 형성과 확산에 관한 해외 취재가 없었기에 국제적인 벤치마킹 사례를 제시하지 못한 점입니다. 국제교류가 활발한 만큼 국내는 물론 해외 사례를 충분히 제시할 경우 울산의 차별적 정원문화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의 정원문화를 다룬 이번 방송에 이어 다음 기획에서는 해외의 정원문화를 집중적으로 다루어주기 바랍니다. 정원은 어린이에게는 교육, 놀이공간입니다. 어른에게는 마음의 치유와 휴식은 물론 서로 만나 교류하는 공동체가 형성되는 공간입니다. 국가 정원도시로서 울산시 정원문화가 수준을 높이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고 생활에 즐거움을 주도록 주제를 세분화하여 후속 프로그램이 제작되길 바랍니다. 벌써 2020년의 반이 흘렀습니다. 오지 않을 것 같았던 여름도 불쑥 우리 곁에 찾아왔는데요. 여름이 되면 코로나19가 조금은 잠잠해질 줄 알았는데 역시나 경계를 늦춰선 안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서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인데요. 머지않아 다가올 휴가철을 생각하면 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 하나쯤이야 생각은 잠시 잊고 지내야 합니다. 생활 속 개인 위생 관리 잘 지켜주시고요. 7월에는 조금 더 즐거운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6월 TV와 시청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